근데 또 우리 내부에서는 특히 이제 야당 쪽에 중심으로 해서 예. 이것도 북한의 시간 끌어주는 거, 시간 벌어주는 거 아니냐. 예. 그런 또 비판도 있고 사실 그런 우려가 없는 거. 그런 우려가 없는 거 아니죠. 예. 저는 이제 그런 그 생각들이 거꾸로 말하면 한국 전쟁에 미친 부정적 유산이라고 생각을 해요. 한국 전쟁에 미친 긍정적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남북의 통일은 무력으로는 안 된다. 부정적 유산은 남이나 북이나 공이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그 일종의 여전히 적으로 그 간주하는 부정적 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,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. 혹시 시간 안 끌어주는 거 아니야? 정말 완전히 핵무기가 완성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?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. 근데 그렇다면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대안은 뭐냐?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아무 피해 없이 한국 전쟁 이후에 60년간 쌓아온 보이지 않는 경제적, 정치적, 사회적 그 자산이 있잖아요, 우리 남한 사회에. 근데 전쟁으로 가는 경우에 그러면 그런 축적이 다 망가져도 좋단 말이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나오죠.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때 전쟁이냐 평화냐. 요즘 우리 젊은이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 다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,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럼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그때까지 이루었던 그 성과를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다 없었던 것이 그렇잖아요. 무산됐잖아요. 그래서 독일 통일의 예를 보면은 역시 정권을 넘어서도 계속 승계되는 신동방 정책이 그렇죠. 콜 총리 때 이어졌고 그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통일로 이끌었다 보는데, 이게 만약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승계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. 그렇죠. 맞죠. 그러려면은 현 정부에서 보다 더 진정성을 가지고 야당을 설득하고 뭐 어차피 여당이 그런 거에 반대하지 않겠습니까? 아니, 독일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까?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신감과 신뢰 같아요. 여야 간의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적어도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는 같아야죠. 전술적인 차이만 있으면 되는데 너무 그냥 전략적인 수준까지 다 수정을 해버리면 참 그게 어렵겠구나,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또 한 가지는 우리 운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척을 해야 하는데, 그렇게 하려면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. 우리 대한민국이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. 세계적으로 아시다시피 경제 2위, 13위 뭐 이러고, 인구도 5천만 명이 넘는, 남북을 합치면 8천 명 가까이 가는 상당히 큰 나라여서 독일, 영국, 프랑스 이런 나라들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.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민족사를 바라보아야 하는 거 아닐까,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 인간적인 그런 도리고, 국제정치에서도 한편으로 보면 국제정치가 힘의 논리로 결정된다고 말을 하지만,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런 인간 휴머니즘에 기초한 그런 도덕 정치가 때때로 국제정치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. 우리 한국 국민들이 그런 평화 철학에 기초한 그 국제 감각을 이제는 좀 길러야 하는 게 아닐까, 이런 생각이 저는 좀 있습니다. 네.